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BS 이어진 기상캐스터를 모시고 데이터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BS 기상캐스터 이어진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2차 시에 걸쳐서 데이터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전략과 기상보도 프로그램 제작의 실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복잡한 데이터를 청중의 눈높이로 시각화해서 프레젠테이션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제가 9년간 기상캐스터 생활을 하면서 나름 터득한 정보 전달 전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발표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법은 첫째, 비교하기 전략, 둘째, 강조하기 전략, 셋째, 도식화 전략입니다. 자연스럽고 간단 명료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전략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본을 받아서 외워서 혹은 프롬프터를 보고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기상캐스터들은 기상청에서 제공을 하는 날씨 데이터와 에어코리아에서 제공을 하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받아서 자료를 분석하고 1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대본을 직접 작성을 합니다. 기획과 데이터 분석, 구성, 그래픽 디자인, 방송 출연까지 혼자 다 하기 때문에 PD와 작가, 출연자 역할까지 모두 다 하는 셈입니다. 기상보도는 1분 정도의 굉장히 짧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시간은 1분에 불과하지만 많은 정보를 압축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설명하면 무려 20분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기상보도 프로그램은 음성과 그래픽, 프리젠터인 사람이 하나로 융합된 복합 매체, 즉 멀티미디어입니다. 초창기 기상보도 프로그램은 라디오 뉴스를 통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청취자들은 내일의 날씨를 라디오 음성을 듣고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간단한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상의 기상보도를 음성만을 듣고 정보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오늘 남부지방은 하늘이 다소 흐렸지만 중부는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깨끗한 공기까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날씨였는데요. 한시기자 식목일인 내일은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 한낮에 서울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도는 한낮에 강릉이 23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영남은 부산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6, 7도 높겠습니다. 호남은 아침에는 10도를 밑돌며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모레는 차차 흐려져 밤에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데이터를 직접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듣는 일이 쉽지만은 않으셨죠? 이처럼 음성만으로 전달하는 정보는 청자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많은 정보를 잃게 됩니다. 기상보도는 텔레비전 시대를 맞이해 음성과 함께 그래픽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의 기상보도를 음성을 듣고 동시에 그래픽을 보면서 정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하늘이 다소 흐렸지만 중부는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깨끗한 공기까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날씨였는데요.
한시기자 식목일인 내일은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 한낮에 서울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도는 한낮에 강릉이 23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영남은 부산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6, 7도 높겠습니다. 호남은 아침에는 10도를 밑돌며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모레는 차차 흐려져 밤에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음성과 함께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래프를 제공하니까 정보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으셨나요? 이처럼 음성과 그래픽이 결합을 하면 강력한 멀티미디어, 즉 복합 매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음성과 그래픽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뭔가는 좀 아쉽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프레젠터를 화면 일부에 노출을 해볼까요? 오늘 남부지방은 하늘이 다소 흐렸지만 중부는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깨끗한 공기까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날씨였는데요. 한시기자 식목일인 내일은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 한낮에 서울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도는 한낮에 강릉이 23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영남은 부산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6, 7도 높겠습니다. 호남은 아침에는 10도를 밑돌며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모레는 차차 흐려져 밤에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을 화면 일부에 노출을 했지만 여전히 정보의 핵심은 음성과 그래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역시 음성과 그래픽으로 결합된 복합 매체의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래픽 속으로 프리젠터가 들어가서 복합 매체의 일부가 되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익숙한 기상보도 방식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하늘이 다소 흐렸지만 중부는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에 깨끗한 공기까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날씨였는데요. 한시기자 식목일인 내일은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고 한낮에 서울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도는 한낮에 강릉이 23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영남은 부산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6, 7도 높겠습니다. 호남은 아침에는 10도를 밑돌며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화창하겠지만 모레는 차차 흐려져 밤에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기상 정보를 매체를 달리해서 4가지 버전으로 경험을 해봤습니다. 화면 속에 프리젠터가 등장하는 콘텐츠에서 인간은 멀티미디어, 즉 복합 매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복합 매체 시대의 프리젠터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매체 자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데이터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하기 전략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비교하기 전략 2가지는 데이터와 개인의 경험을 연결짓는 전략과 정량적 데이터를 정성적 정보로 표현하는 전략입니다. 기상보도는 시간 싸움입니다.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방송 시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상보도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압축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를 압축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데이터와 개인의 경험을 연결짓는 비교 전략을 주로 사용합니다. 비교하는 대상은 기상 데이터, 즉 수치값이지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과거에 경험을 했던 느낌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온도 데이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온도가 26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확 와닿지 않으시죠? 하지만 오늘 체험했던 온도인 22.8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시청자들은 내일의 온도가 어떤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온도를 먼저 기준점으로 제시하고 설명과 동시에 내일의 온도를 제시하면서 막대 그래프 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강수량 데이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20mm 정도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와닿지 않습니다. 수치만 제시하면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싶기도 하고요. 봄비에 20mm 정도면 굉장히 촉촉하게 많이 오는 편이지만 장마철에 20mm는 적은 양이거든요. 또 같은 양일지라도 비 10mm 그리고 눈 1cm가 온다고 하면 10mm의 비는 우산만 쓰면 야외 활동에 큰 지장은 없지만 눈 1cm는 순간적으로 차량이 정체되고 또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과 여름을 구분해서 강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 왔는데 내일은 오늘에 비해서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시청자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날씨와 견주어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청중이 이미 경험했던 과거의 데이터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른 분야의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환율과 같은 금융 데이터는 물론 실업률, 취업률, 출산율 등 각종 국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도 과거 데이터가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끼쳤던 영향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청중은 쉽게 수치와 자신의 삶을 연결지으면서 프리젠터에 집중할 것입니다. 기온과 강수량은 측정값입니다. 정량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량 데이터 자체는 체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성적 정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온과 강수량과 같은 정량 데이터는 과거의 체험과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정성 정보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하진 않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방송사의 9시 뉴스 기상 보도를 전수조사한 김평원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쌀쌀하다라는 정성적 표현은 섭씨 0도부터 16도까지 무려 17도 구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온이나 강수량과 같은 수치는 비교적 과거의 수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쉽지만 시청자가 과거의 경험과 연결지어 비교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상보도에서는 미세먼지 정보가 이에 해당됩니다. 미세먼지는 안개나 눈비처럼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보도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미세먼지 예보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는 어제와 비교를 해서 좋거나 혹은 나쁘다고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전한 기준을 미리 절대값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 안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때에는 시청자들에게 그 위험성을 바로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세먼지 데이터를 제공하는 에어코리아가 세워놓은 절대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공기 중의 미세먼지 수치를 정량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공기의 질을 표현하는 정성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상캐스터의 경험과 판단이 좀 필요합니다.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한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라고 해당이 되어도 이게 보통에 가까운 나쁨인지 매우 나쁨에 가까운 나쁨인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보통에 가깝기 때문에 야외 활동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매우 나쁨에 가까우니까 오늘은 마스크를 꼭 끼세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은 방송 직전에 반드시 에어코리아에 전화를 해서 자문을 받고요. 방송 원고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비교하기 전략에 이어서 이번에는 강조하기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강조하기 전략 3가지는 핵심 주제를 정하는 것과 정보 제공 순서를 정하는 것, 그리고 범주화에서 선택과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는 하루에 총 5번의 예보를 내고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2번입니다. 거의 A4 용지 20장에 달하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쏟아져 나오는 자료 중에 뭘 제일 먼저 전해드릴까? 저는 매일매일 이러한 고민에 빠집니다. 우선 누구나 그럴 테지만 오늘의 주제와 이슈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열흘째인 날이 있습니다. 또 선선하다가 혹은 초봄에 갑자기 30도까지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경우 중에 어떤 경우에 더 무게를 실을 것 같으세요? 물론 매일같이 35도면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고 너무 지칩니다. 하지만 날씨 이슈로는 너무 열흘 동안 이야기해온 주제죠. 그래서 저는 반복적인 테마는 과감하게 줄이고 어제와 확 달라지는 것 혹은 이맘때 기상현상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저라면 이 경우에 후자를 첫 번째로 방송할 것 같습니다. 뉴스의 마지막 꼭지인 기상보도는 매우 짧은 프레젠테이션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텔레비전 이외의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기상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상보도는 1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이지만 꼭 필요한 정보와 부가적인 정보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야 합니다. 기상청에서 제공한 정보를 쭉 검토를 한 후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정보 제공 순서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와 달라진 것. 여기에는 기온, 하늘 상태, 체감하는 날씨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번째는 비의 유무와 기온입니다. 여기에는 일단 중요한 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채널이 많이 돌아갈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자세한 내일의 날씨인데요. 더 보실 분들을 위해서 자세한 내일의 날씨를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주간 날씨, 마지막으로 보다 먼 미래,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어떻게 될지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무조건 제일 앞에 제목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색상이나 그래픽 효과로 강조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제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픽으로 제목에 내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써놓는다던가 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겠죠. 뉴스 후반부 스포츠에서 날씨로 넘어오는 순간 첫 멘트를 내가 오늘 이 말만 하고 끝나도 여한이 없겠다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걸 맨 첫 번째에 넣어야 합니다. 이때가 시청률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가 아닌 모든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초반부, 특히 첫 멘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모두 외울 순 없겠지만 첫 멘트는 자자구구 꼼꼼하게 적어서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발표에 임해야 합니다. 청중이 프레젠터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초반부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 제공 순서를 정했으면 이제 소재들을 나열해서 범주화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재들을 범주화하는 이유는 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전달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범주화 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것과 주제에 따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시간의 흐름대로 범주화하지만 중요한 내용이 시간의 흐름상 후반부에 위치한다면 주제에 따라 범주화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시간의 흐름대로 말을 한다면 듣는 이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겠죠. 우리는 모든 걸 수차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이는데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지루하고 늘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시간상 뒤에 있다면 이 방법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려버리기 때문이죠. 중요한 테마와 날씨 관련 큰 이슈가 있을 때는 시간 순서로 내용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맨 첫 문장에서 임팩트를 주고 컴퓨터 그래픽을 곁들여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 좀 보세요. 내일 밤에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라고 이목을 끌어야 합니다. 비록 내일 밤이지만 내일 퇴근길을 생각을 하셔서 우산을 꼭 챙기세요 라는 이야기를 먼저 앞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재를 범주화하는 이유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폭염을 이야기하면서 참 그런데 미세먼지도 많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 듣고 난 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날씨 관련 이슈가 많은 날, 이럴 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한 가지 팁은 그날의 뉴스의 흐름과 같이 가는 거죠. 폭우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은 날에는 저도 다른 걸 다 제치고 비 소식을 1번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기상 정보를 다룬 기자들의 리포트를 참고를 해서 방향을 잡는 거죠.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사가 뉴스에서 언급이 되었다면 저도 그들과 방향을 같이 해서 비 와서 공기 깨끗, 이것을 제목으로 달기도 합니다. 추워지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으란 말은 그 뒤에 짧게 덧붙이는 식으로 넣고요. 이렇게 기상보도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는 당일 뉴스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하기, 강조하기 전략에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도식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주로 기상 데이터를 컬러 정보로 시각화하는 전략과 관련된 것이지만 다양한 분야에서도 컬러 정보를 인포그래픽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 자료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행히 기상 보도는 지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중부 내륙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지도로 어느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지 표현을 해주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바로 와닿을 겁니다. 기상 수치 정보를 최소화하고 감성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은 컬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마트폰 앱인 솔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솔라는 유용한 수준의 복잡한 기상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을 피하고 종합적인 날씨 상태를 컬러로 표현하는 직관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활용한 기상 정보는 영국 기상청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2011년부터 위험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확률에 바탕한 위험도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위험 매트릭스의 가로축은 영향력의 세기를, 세로축은 재해 발생 가능성 정도를 4단계로 표시를 해서 모두 16개의 경우의 수가 있지만 위험도를 중심으로 크게 4가지 색깔 단계로 표시합니다. 4가지 종류의 컬러로 표시된 지도의 정보는 시청자들에게 기상이 자신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도 화면을 활용해서 기상캐스터가 폭설을 예보한다면 내일 나는 폭설 때문에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저 역시 기온 같은 경우에는 컬러 정보를 지도에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온은 선그래프를 활용해서 어제와 비교했을 때 혹은 30년의 평균값인 평년과 비교했을 때 오늘은 어떤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효과, 저는 이 컬러를 활용할 때 복합 매체 효과가 텔레비전 기상보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9년 7월 초여름의 상황을 보도한 기상보도 장면입니다. 초여름이었는데 서울은 35도, 아마 이 다음 날은 36도까지 올라서 7월 상순사상 80년 만에 더위로 기록이 됐던 날인데요. 이럴 때 이렇게 빨간 부분을 표시를 해서 여기는 35도를 넘었다, 사람의 체온만큼 더웠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기상캐스터의 설명과 함께 시청자들에게 확실한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온과 색상을 선택하는 것은 기상캐스터의 직관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온도와 색상을 매칭하는 좀 더 과학적인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를 개설하신 김평원 교수님께서는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지각하는 온도와 색상 체계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체계를 만들어서 한국은 물론 미국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정말 극심하지가 않으면 사실은 체감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세밀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데요. 저는 미세먼지 역시 색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보통 35 이상이면 나쁨, 그리고 75 이상이면 매우 나쁨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수치를 다 외워 다니지 않죠. 그래서 지도에 혹은 지역을 적고 색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폭염의 경우에는 보기에도 더워 보이는 난색인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다면 미세먼지는 보기에도 좀 답답해 보이는 황토색, 그리고 짙은 모래색 등 갈색 계열의 색깔을 주로 활용합니다. 미세먼지가 정말 심할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답답해 보이는 짙은 갈색 계열의 의상을 입기도 합니다. 학자들도 미세먼지 데이터를 색상으로 표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원 교수님께서는 인간이 지각하는 미세먼지 수준을 갈색 계열의 채도 체계에 매칭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채도가 색상의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를 채도 변화에 매칭하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입니다. 김평원 교수님께서 제안한 기상보도 시스템은 온도는 색상으로, 미세먼지 수준은 채도로, 습도는 명도로 표현하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량 데이터에 맞게 실시간에 기상캐스터의 색상이 변화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복합 매체 일부가 된 프리젠터의 의상을 정성적 정보로 제공하는 또 하나의 창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기상보도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기상보도 프로그램을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았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을 회복해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지만 일교차가 크므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서늘하겠습니다. 제주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비교적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낮 수도권의 기온은 19도로 따뜻하겠고 강원도와 영남 지역의 낮 기온은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는 17도 안팎에 이르러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수요일 밤부터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주 후반에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내려가 선선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쓰는 도식화 방법은 아무 시각화 전략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실제 대기 상태를 촬영한 실사 사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에는 이렇게 화면과 같이 어두웠던 어제와 맑은 오늘 사진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화려한 그래픽을 합성하는 것보다 단순한 사진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드린 데이터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 전략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차시에서는 제가 실제로 했던 기상보도 영상을 보여드린 후에 그러한 영상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작되었는지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